콩팥 건강, 신장 건강은 스트레스와 정말 밀접한 관리가 많습니다. 뭐 나름 관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몸이 보내주는 시그널은 달랐죠. 네.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시그널들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한계를 벗어났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숨 쉴 때마다 나온다는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뭐예요?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거 그거 그거 뭐예요? 뭐예요? 숨 쉴 때마다 나오는 그래서 결론은 활성산소. 이름만 봤을 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활성산소는 뭐 활기차게 해주는 산소인가 이렇게 좋은 뜻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좋은 거 산소 아니에요? 같은 여자 이러니까. 산소 같은 여자. 이제 예전에 그 산소 같은 여자로 꽤 유명하셨잖아요. 네. 네, 이 산소는 몸에 활력을 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면서 동시에 혈관을 따라서 구석구석에 퍼져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산소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예요? 안 좋은 산소가 활성산소인 거예요? 네, 철이 오래되면 녹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산화돼서 산소를 만나서. 맞아요. 산화돼서. 맞아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됐기 때문인데 이런 산화 과정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이 호흡을 한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활성산소인 건데 스트레스가 신장에 왜 구체적으로 안 좋은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저 안타까운데요. 집에서 푹 쉬고 에너지 모아서 일할 때 확 쓰면 되겠지 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피를 굉장히 빨리 돌린다는 말이에요. 빨리 돌리면 우리 몸은요, 우리 피를 계속 걸러서 써요. 네. 신장이 계속 피를 걸르고 있는데 편안히 있을 때는 신장으로 피가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일을 많이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신장으로 피가 2번, 3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약한 신장이 받는 압력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2차 혈압을 이게 생겨서. 압력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받는 압력도 중요하지만 한 번 딱 받아도 터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식사 안 하시고 무대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써버리면 이게 시한폭탄이죠. 그래서 보는 내내 내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 유전자나 세포막을 녹슬게 하고요. 또 활성산소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이 파괴가 되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이 피부 속 세포에 손상이 쌓여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노화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노화는 뭐 피해갈 수 없다고 하지만. 거의 다 피부하고 관련된 물질들이었어.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제 몸에 활성산소가 많은지 적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피 한 방울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남들보다 좀 더 뭐 늙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온몸이 아프다면은 한 번쯤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제 얘기 같아요. 사실 동안 많이 피로를 빼고요?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체내 활성산소 수치를 6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구나. 400을 초과하는 숫자부터는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500 이상으로 나오면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주경 씨의 활성산소 수치가 어느 등급에 해당되었는지 결과 나왔어요, 선생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적표 역시. 높네요. 네. 아니, 네. 거의 500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높죠. 예. 예, 아까 그 결과 해석표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높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나타난 거죠. 높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높으면 500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으로 그렇죠. 가네요. 수도 있는. 네, 최고 단계까지 이제 얼마 수치가 안 남은 거예요. 현재 495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활성산소로 인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위험 단계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수치가 5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혈관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신장인데요. 결국 혈관의 노화가 신장에서의 역화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물혹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과잉되어 있던 이 활성산소들이 신장, 즉 신장 안을 형성하고 있는 혈관을 공격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중증 신장 질환으로 이완될 수가 있는데 현재 다나성 신주라를 앓고 계시니까 진짜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이런데 혈관 같은 게 이렇게 한 번씩 불러 올라오고 입술이 풍선처럼 부풀고 막 이런 걸로 20대 때 병원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맥관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러지성으로. 네. 그럼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혈관이 약한 건가요? 맥관 부종은 림프의 부종하고 림프 연관돼 부종이에요? 있어서 혈관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염증이고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죠. 어느 날 이런데 이렇게 뿔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엄청 경고하셨어요. 이게 이제 뇌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자, 지방세포에서부터 나오는 염증 물질 그리고 과도한 활성산소, 발암 물질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숨만 쉬어도 그냥 쌓이기만 하는 이런 독소들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훨씬 더 그 수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또 그 소속사에서 후배 가수로서 키우고 계시는 강문경 씨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한꺼번에 챙기셔야 되는데 네. 게다가 이렇게 장거리 운전까지 하고 계시니까 이러다가 약사님 말씀대로 갑자기 신장 기능이 나빠질까 봐 네.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또 상처가 생긴다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한다거나 하면은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가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염증이라고 해요. 염증. 그러면 염증이 일어나면 어떤 나쁜 물질이 생겨요. 찌꺼기죠, 찌꺼기. 네. 염증의 결과가 찌꺼기인데 정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찌꺼기를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깨끗이 처리하는데 문제는요,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이 염증 물질이 소리도 없이 매일 생겨나서 매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면역세포가 약하고 우리 순환계가 약하고 이러면 염증 처리를 못해서 이제 그게 점점 질병으로 과속화되는 거죠. 만성 염증이 생기면 뭐 질병으로의 프리패스권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네요. 네, 근데 작고 미세한 염증은 다들 흔하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피곤해도 저는 입안이 좀 잘 헐고, 위가 또 쓰리고, 전 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도 심하게 앓았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기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럼 또 언제 또 아팠었나? 이런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치유하고 또 염증 생기고 치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나와버리고 사진이 나와버리면 겁 확 먹어요. 맞아요. 워낙에 약하셨으니까 또. 네,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식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수분 섭취나 드시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고요. 저희가 아까 활성산소 수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주경 씨의 혈액 속에는 염증 수치 2가지를 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ESR이라고 하는 염증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는데요. 네.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 나타내주는 검사입니다. 자, 서주경 씨의 ESR 수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 네.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좀 높게 그렇죠. 나왔네요. 네. 이 ESR은 주로 만성적 염증 수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좀 높았죠. 자, 근데 ESR보다 염증에 더 민감한 수치가 있어요. 바로 CRP라는 수치인데요. C 반응성 단백질의 약자입니다. 네, 0.5 미만일 경우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데 네. 자, 그런데 서주경 씨의 CRP 수치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염증이 있는 정상. 일단 정상 범위인 거죠? 정상 범위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상 수치 안에 들어왔죠. 네. 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성적인 염증은 지금 현재는 이제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주경 씨의 콩팥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낭종들이 염증 수치를 이제 일부 올리기도 했지만 가장 큰 주범은 체내에 과도하게 쌓여가는
활성산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녀석이네. 이거 그러니까요. 활성산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활성산소를요?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네. 항산화제. 항산화제.